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위해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야당의 압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의 당위성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은 건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도 강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의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고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건 야당의 역할이지만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까지 말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각국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으니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 이미 임명 강행하면 더 높은 투쟁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앞으로 전국 어떻게 될까요?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일단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다른 주제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관련한 언급을 할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요. 그랬죠.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야당도 일단은 시기적으로 지금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다. 네.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혼자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유는 타당해 보이죠. 예. 지금 이제 6월 28일로 잡혔죠.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하고 7월 7일, 8일로 예정돼 있는 이제 G20 회의에 가서 이제 국제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시진핑 이 중국 국가주석이나 또는 이제 아베 일본 총리 등등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국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프로토콜, 주로 의전 접촉을 조율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 후보는 특히 이제 글로벌 이러한 매너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도와줄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의사결정은 다 대통령이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이 국제적인 활동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국가원수로 그 직을 처음 수행하는 건데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아주 답답할 겁니다. 네. 그 이야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거고요. 이미 어제 청와대는 강행할 것을 암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 강행할 때 이 국민소통 수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감히 국민검증은 통과했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강경화 장관 후보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2명 정도는 최소한 초기에 임명 강행을 할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야당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야당 뭐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일단 국민의 여론이
지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임명해라 이런 여론이다. 국민의 뜻을 나는 따르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근데 그걸 숫자로 좀 표시를 해보면 얼마 전에 통과됐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60% 이상 적절하다는 그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면에서 야당이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야당이 좀 예. 퇴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낙연 총리 당시 후보자부터 그러니까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때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완전히 장외투쟁을 하겠다 거부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게 뭔가 강경하게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여론이 뭔가 좀 움직여주면 그러면 야당도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정수행 지도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반대를 하면서도 퇴로가 없어지면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당황하고 있는 상황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추후로 더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머지 야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 예. 소장 후보자는 이제 국회 인준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제일 큰 문제 또 딜레마가 국민의당이에요. 왜냐하면 김희수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추천한 인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당이 갑자기 반대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야당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17일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국민 여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야당이 처해 있는 상황 이 두 가지를 보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야당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검증은 야당의 본분이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네. 몫이다. 그러면서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가뜩이나 지금 야당에서는 청문회 뭐하러 하냐 이런 무용론을 그렇죠.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야당을 더 자극하지 않았을까? 자극하고 있죠. 예. 국회 청문회는 참고 사안일 뿐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이야기가 어제 또 그 흘러나왔는데요.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국회 특히 야당은 이제 좀 많이 화를 낼 이야기이긴 합니다. 청문회는 필수적인 절차고 예. 결국 정부에서 검증을 해야 하지만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 못한 것을 국회에서 다 밝혀서 어떤 적격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참고 사안이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들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럼 국회는 무용론이 되는 거죠. 예. 이거 뭐하러 하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 송곳 검증을 하고 호통을 치고 해야 되는 것이냐.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절박한 것은 어느 쪽이냐. 절박한 쪽은 정부로 보여요. 지금 빨리 시스템을 꾸려야 일을 할 수 있고 대통령 업무 지시 1호는 첫날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이 다방면으로 가고 있어요. 어제는 제2국무회의라고 명명한 17개 이제 광역지자체 장관 모여서 지방 분권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헌은 또 국회로 공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던지고 있는 공이 계속 국회로 들어갔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쥐고 처리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장관에 대한 임명은 국회에서 채택 기한이 지나면 강행해도 무방해요. 네. 사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야당은 어떻게 했느냐? 장외로 나갔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당시 대표였는데 이 광화문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직무를 받죠. 예. 이런 상황이 과연 이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겠느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외로 나갈까요? 그때도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지금도 마침 또 여름이 왔습니다. 장외투쟁까지 실제 말하도록 네. 할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야당다울 수 있느냐의 네. 시험대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높지만 지지율 믿고 대통령이 막 밀고 가는데 협치 안 하면서 문제는 민심은 언제든 바뀌어서 예. 민심이 호랑이가 돼서 달려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민심의 호랑이는 야당에게 달려들어 있어요, 이미. 남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예. 호랑이하고 지금 맞서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서 호랑이가 저쪽으로 갈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간 오겠죠. 근데 지금 야당은 먼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 민심을 달래야 할 전략을, 야당의 네. 전략을 내야 할 때인데 지금 제가 보기엔 7월 3일까지 리더십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을 것이므로 네. 7월 초까지는 교착 국면으로 계속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은 이제
보이콧뿐만 아니라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참 그러기는 어렵고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분석을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가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국민의당 오늘 아침 비난 수위는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을 돌려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를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여기서 이제 스탠스를 취하기 굉장히 좀 애매해질 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만 하고 그 뒤부터 다시 또 협조를 하면 그 모양도 좀 우스워질 예.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음으로 다가온 게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가 있고요. 또 추경 문제가 있는데 또 이 문제를 연계해서 계속 반대만 하기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로 이제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이거 반대하는 건 반대하는 거고 이 부분은 다시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국민의당이 그 길을 따라가기도 좀 굉장히 난감합니다. 또 호남 민심도 사실 지금 많이 민주당 쪽으로 가 있고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호남 지지율까지 회복할 걸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호남 예. 출신이고 과거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추천했던 인사인데 거기에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그렇습니다. 저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청와대 모습이 뭐 무조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기 힘들지만 지금 현재 어쨌건 인수위가 없는 이 현 정부에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 역시 뭐 최소한의 허니문기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처럼 국민의당도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도 네. 지금 국민들의 뜻은 그쪽에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장외투쟁도 투쟁이지만 지금은 일단 좀 도와주고 네. 우리는 반대를 했었다. 그러니까 역사에 나중에 기록되잖아요. 우리는 반대를 했었다. 근데 나중에 강경화 후보자건 김상조 후보자건 이제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하면 우리가 반대했다라는 그 역사에 있으니 그걸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네. 아마 지금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도 오늘 지금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굉장히 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이 이제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서려고 하면은 네. 뭔가 좀 퇴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 퇴로가 필요하고요. 뭐 이걸 출구 전략, 네. 엑싯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부가 뭔가 명분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예. 있죠. 지금 이제 협치가 교착돼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관성에 의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강경화 후보가 왜 안 된다 그랬던 거지? 이거 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덕성 문제였고 위장전입 문제였고 한데 이건 다 흘러가고 맞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남았냐 하면 역량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야당의 입장이에요. 역량 부족이 무색하게 역대 지금 11명의 외교부 장관이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적임자다 지지선언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객선 선장 정도는 되는데 이게 항공모함 함장으로는 부족하다. 네. 그런데 항공모함 역대 함장들이 함장으로 괜찮다. 이렇게 지지선언한 셈이에요. 이런 또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전문가가 전문성 있다고 한 것을 비전문가가 전문성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 그럼 왜 강경화 후보가 안 된다는 거지? 왜 반대하는 거지? 여기서 서로 다 관성에 의해서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지 네. 이 청와대나 지금 야당이나 이 교착점을 풀 기회를 놓치고 시간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임명 강행, 난 필요하니까 절박하니까 하겠다는 거고 야당은 안 된다고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된다고 할 전환점이 없는 거죠. 모멘텀이. 이런 상황에서 이 협치를 풀려면 서로 추미애 대표는 야당 탓, 야당이 협치를 깼다. 야당들은 지금 이제 대통령 탓을 하고 있는데 이 먼저 그래도 집권을 하고 있는 정부 쪽에서 뭔가 명분의 여지를 만들어줄 예. 필요는 있는데요. 이건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담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야당 대표들하고 여야 대표하고 청와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취임하고 한 번 했고 국회는 여러 차례 대통령이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야당 대표였단 말이죠. 야당 원내대표였단 말이죠. 그러면 청와대는 언제든지 만나자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근일 내에. 그러면 이제 야당이 들어가서 야단을 쳐야죠. 자, 지금 이 비상시국인 건 우리도 알지만 협존하려고 하는데 또 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것을 위배하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쓴소리를 좀 하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던 아니면은 야당에게 고개를 숙이던 충분히 이렇게 풀리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데 예. 피하면 안 돼요. 안 만나면 이 기회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야당의 대표는 한번 정부에 쓴소리도 하고 다만 만나서 해라. 면대면 하고. 그래야 명분을 네.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대통령은 듣고 보니 내가 이런 점은 국민들에게 좀 사과해야겠군요.
하고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좀 100번도 고개 숙일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야당이 그 한마디를 못합니까? 그래놓고 불통이다. 아, 노트북에 피켓을 붙인들 뭐해요. 면대면하고 얘기하는 게 용기 있는 야당이죠. 그래서 해라. 일단은 예. 만날 자리를 피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권고를 네. 드리고 싶네요. 예. 이제 야당이 지금 반대를 본인은 어떻게 보면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수세에 몰린 거는 지지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지지율을 다 합해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좀 일반 예상을 깨고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처음부터. 그리고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굉장히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다 보니까 그 반사이익도 많이 본 것까지 감안해도 지지율이 지금 국정수행지도가 80%에 육박하고 80% 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당의 지지율 보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50% 이상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 당들이 다 한 자리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있다면 지지율이 올라야죠. 근데 지지율이 계속 가라앉고 있잖아요. 거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당은 기반이라고 했을 때 호남에서까지 무너지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의 티켓에서 추월당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무언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반전을 꾀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도 우리가 확실히 지금 현 정부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판이 돼버린 게 문제는 각 후보자들에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줘야 된다가 많았어요. 강경 후보자는 조금 낮지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외 투쟁을 해도 모양이 이상해질 것 같고 어제 사실 청문회 불참하겠다고 했다가 오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그 내부에서는 뭐 우리 신촌으로 나갑시다. 뭐 지금 어제 당시에 이제 후보자들 이건 거의 뭐 지금 정유라의 뭐 거의 비견할 정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나가려는데 그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왜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은지를 냉철하게 분석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줘야 우리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정 수행에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야당 세력이 남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내부적인 성찰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곧 강경화 외교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지 네. 않을까 네. 자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오늘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오늘 오전에 수석 이제 보좌관 회의에서 이 언급이 나왔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임명 강행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시간 문제인데 오늘 오후냐 아니면 네. 내일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김현미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이번 주는 이제 정리가 되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제3기 지금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또 예정돼 있어요. 네. 김상곤 사회부총리부터 시작해서 또 5분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청문회 전국인데 사실 시간을 끌어봐야 원래 강경화 후보 카드가 제1 낙마 카드, 타겟.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가 엮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는 이제 각계전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의 청문회는 전 놀랐습니다. 오후에. 너무 훈훈해서 이게 두 번째 슈퍼 수요일이라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 소프트 수요일이다. 네. 이렇게 달달할 수가 없다. 오늘 오전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거를 잠시 후에 네. 이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좀 그래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각계전투라고 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강경화 장관은 오늘 아니면 내일 외교부 장관에 임명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임명이 강행이 되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뭐 이 표결은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위기로 이거는 빠지죠. 위기죠. 그러면은 청와대에서는 사실 이게 연계돼 있으리라는 걸 몰랐을 리 당연히 없고요. 알죠. 대행 체제로 당분간 가겠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했습니다만 예. 탄핵 판결하고 이제 퇴임했습니다만 사실 권한대행 체제를 국민들이 봤죠. 또 최근에. 네네. 그래서 만약에 헌재 소장을 국회가 임명을 안 해준다면 인준을 안 해준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예. 물론 이제 시간을 두고 두 번째 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입장에선 네. 헌재 소장이 지금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충격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이 뜻을 모아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썰어야겠다. 강경화 후보를 강행했으면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라도 자르겠다. 네.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은 셋 다 안 된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상주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다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되는 자리고 헌재 소장만큼은 국회 본회의에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하지만 이게 김희수 소장 후보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하고 있는 인사 방식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갈 확률이 크죠. 예. 그럼 이게 장군멍군이 되기 때문에 야당이 만약에 김희수 후보를 낙마시키면 표결로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예. 서로 한 번씩 강수를 뒀잖아요. 초강수를. 그리고 나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발목 잡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머지 인사청문회는 그러면 신사협정을 통해서 원점에서 다시 간다든가 이게 조정되지 않으면 야당은 이제 명분 없는 싸움을 하다가 여차하면 장외로 나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오히려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강하게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테러가 제일 난감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국민의당입니다. 예. 국민의당은 안 들어가기도 뭐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추천했던 분이나 마찬가지 분인데 우리가 그걸 지금 연계해서 안 들어가면 또 그걸로 비난받을 수 있고 호남 지지율도 좀 의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되고요. 하나는 또 두 번째로 만에 하나 표결이 안 되거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통과가 안 되면 청와대 입장에서 크게 잃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헌재가 작년에 우리나라 제일 바쁜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현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헌재 소장 대행 체제로 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희수 재판관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계속 재판관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임기 동안 헌재 소장만 아닐 뿐이죠. 그러니까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 소장이 만에 하나 낙마를 하더라도 뭐 김희수 재판관 입장에서 계속 재판을 할 수 있고 청와대에서도 현안이 없고 거기다가 국민의당은 딜레마에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청와대가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는 카드는 김희수 재판관을 야당이 그렇게 쉽게 낙마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설사 낙마를 시키더라도 우리 쪽에서 별로 잃을 게 없다. 이 두 가지 판단이 같이 이제 혼합이 된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말고도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추경, 네. 정부조직법, 뭐 후속 그 인사청문회들도 있고 이거를 뭐 첩첩산중 아니겠습니까? 첩첩산중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는 다 묶어서 네. 자 18개 부처의 이제 장관과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이제 여러 주 가겠지만 끝났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이제 정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장관은 인선이 됐어요. 힘겹게 조각이 완료됐다. 이제서야 이제 본연의 새 정부의 모습을 이제 찾았다. 국무회의도 정상화됐다라고 전제하고 이게 한 달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초기 53일 걸렸는데 지금 현재 36일, 7일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그럼 앞으로 한 달쯤 더 간다 그러면 최장, 가장 늦게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비상시국이고 조기 대선으로 선출을 했는데 국무위원은 결국 이렇게 늦게 세팅이 됐다. 그럼 국민들은 좀 사실은 이제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급하게 정치권을 드라이브를 건 것인가? 야당은 어떤 생산적인 기여를 한 것인가? 거기에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은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인 겁니다.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 조직법도 지금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있어요. 네.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대목들이 있는데 원래는 외교통상부로 부활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정부가 포기. 그래서 지금 정부를 흔드는 것은 최소화한다. 네. 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중소벤처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이 승격시켜서 기존의 이제 중소기업 청이었죠. 이것을 부로 승격시켜서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이건 민생과 직결되는 또 부처가 신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럼 야당이 어떤 명분으로 이제 정부 조직에 대해서 칼질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국민들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언젠가 떨어질 타이밍이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을 해보려고 하니 좀 일하도록 내버려둬라. 발목 잡지 마라. 그런데 국회는 지금 야당도 존재감의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당이 각각 새로운 리더십을 완전히 세팅하는 때까지 네. 지금 6월 말 7월 초까지는 그렇죠. 이 국면이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 답답한 건 대통령과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세워진 이후에도 그냥 오직 반대 일변도로 가게 된다면 올 여름을 거치면서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각각 낮아져 있고 합쳐도 낮은데 앞으로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뭔가 이제 국민들과 이 유리되기, 격리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야당의 이 잔혹 시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은 정치권이 조금은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면서 국민 보기에 좋은 쪽으로 한번 밀어보고 지금 강경화 장관, 김상조 위원장 등등 해서 모두 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문재인 대통령 책임입니다. 인사권자 책임이지 이게 뭐 막았던 혹은 통과시켰던 야당의 책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야당이 존재감을 보이는 대목을 너무 좀 지엽적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한번 대대적으로 재설정을 해서 5년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한번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은 빨리 이 겨울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것을 암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 강행할 때 이 국민소통 수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감히 국민검증은 통과했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강경화 장관 후보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2명 정도는 최소한 초기에 임명 강행을 할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야당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야당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일단 국민의 여론이 지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임명해라 이런 여론이다. 국민의 뜻을 나는 따르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그 숫자로 좀 표시를 해보면 얼마 전에 통과됐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60% 이상 적절하다는 그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면에서 야당이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야당이 좀 퇴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낙연 총리 당시 후보자부터 부분이 관심이었는데요. 그랬죠.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야당도 일단은 시기적으로 지금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다. 네.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혼자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유는 타당해 보이죠. 예. 지금 이제 6월 28일로 잡혔죠.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하고 7월 7일, 8일로 예정돼 있는 이제 G20 회의에 가서 이제 국제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시진핑 이 중국 국가주석이나 또는 이제 아베 일본 총리 등등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국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프로토콜, 주로 의전 접촉을 조율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 후보는 특히 이제 글로벌 이러한 매너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도와줄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의사결정은 다 대통령이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국제적인 활동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국가원수로 그 직을 처음 수행하는 건데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아주 답답할 겁니다. 네. 그 이야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거고요. 이미 어제 청와대는 강행할 것 훨씬 높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고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건 야당의 역할이지만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까지 말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각국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으니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 이미 임명 강행하면 더 높은 투쟁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앞으로 전국 어떻게 될까요?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일단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다른 주제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관련한 언급을 할까 이 부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위해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야당의 압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의 당위성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은 건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도 강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의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지가